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냥개입니다. 날씨가 요즘 많이 춥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심플하게 한 가지 주제를 6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제는 왜 단기적인 조정이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가입니다. 아직은 섣부르게 남아있는 현금을 모두 투입하면 후회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가 주문인 넷 테이커 볼륨이 아직 네거티브 영역에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거티브 영역에 있죠. 그간의 여러 번의 패턴을 보시면 이 시장가 주문량이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변곡되는 지점에서 가격도 상승을 해 나가는 흐름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라는 게 탐욕과 기대가 섞여 있는 주문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강력히 보여준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어쨌든 현재 상황은 아직은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이 넷테이커 볼륨이 좀 더 올라와서 포지티브 영역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서 상승 변곡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죠. 이 프리미엄의 24일 이평선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 보시는 여러 구간들처럼 가격의 상승 변곡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을 다시 확대를 해보면 살짝 상승하는 듯 하다가 페이크를 주고 다시 아래로 빼고 있죠. 자, 큰 그림으로 보면 현재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자체가 상당히 깊은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2019년 이후로는 이 정도 깊은 마이너스 영역은 처음입니다. 과도한 이런 무빙은 결국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겠죠. 조만간 저는 더 좋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지켜보면서 좋은 타점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어요. 세 번째, Fear and Greed Index의 32평선이 여전히 음의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연두색 점선이 인데요. 이전에 여러 조정 지점들을 쭉 보시면 해당 32평선이 피크를 찍고 이렇게 떨어질 때 조정이 발생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공포 탐욕 지수가 돌아설 때 개인들의 탐욕이 더해지면서 가격이 함께 상승을 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시면 현재는 극단적 탐욕 구간에서 탐욕 구간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파란색이 연두색으로 바뀌었죠. 앞선 24년 3월 피크를 찍고 나온 조정 때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극단적 탐욕에서 서서히 내려오다가 결국은 이 중립 구간 그리고 공포 구간까지 빠졌던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21년도 1월 조정 때도 보시면 극단적 탐욕 구간에 있던 지표가 잠깐이었지만 이렇게 공포 구간까지 빠졌다가 다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차라리 지금도 한 번은 저 정도로 중립 구간이나 공포 구간 정도로 투심이 악화된 뒤에 더 확실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겠죠. 네 번째,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Fear and Greed Index와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지표죠. 결국 탐욕이 쌓인다는 건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다는 소리니까요. 보시면 개인들의 소액 이체 볼륨을 측정해서 수요를 가늠해보는 이 차트상 절대량인 트랜스퍼 볼륨과 30일 변화율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월에서 9월에 이 조정 횡보장에서도 개인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고래들은 계속 물량을 늘려왔고요. 가격은 지루한 조정 횡보를 거쳤죠. 결국 가격을 상승시키는 트리거는 고래 혹은 세력들이지만 가격의 상승 지속성과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탐욕을 가지고 들어오는 주체는 바로 개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 지표도 아직 상승 변곡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승을 가격이 잠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죠.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롱텀 홀더들의 넷 포지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준 구간까지는 들어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치가 마이너스 243입니다. 이 기준이 마이너스 216에서 마이너스 161 정도 안에 들어오는 동안 매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바로 이 롱텀 홀더, 즉 장기 보유자들이 더 매집을 진행을 했을 때 우리도 함께 진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기 보유자의 SOPR은 서서히 감소 중입니다. 이 SOPR이라는 걸 제가 다른 영상들 혹은 텔레그램 방에서도 수차례 설명을 드렸던 지표이기도 한데요. Spent Output Profit Ratio의 약자입니다. 1을 기준으로 하고요. 1이 초과될 경우에는 이익을 보고 매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1 미만일 경우에는 손실을 보고 매도하고 있음을, 그리고 1일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임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입니다. 자, 보시면 16, 17년 사이클에서도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 동안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SOPR의 30 지수 이평선이 1 기준에 가까웠던 적이 총 3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나왔던 때였는데 쌓였던 거품이 해소되면서 다음 더 큰 도약을 위한 조정이었다고 봐야겠죠. 자, 그리고 20, 21년 상승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수차례 보입니다. SOPR 30 지수 이평이 1과 근접하게 하락했다가 올라간 경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총 3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1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가 상승한 경우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1까지는 근접하지 않았으나 SOPR 30 지수 이평이 상승 변곡되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을 끝마치고 상승을 했던 경우가 2차례가 있었네요. 자, 결국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SOPR 30 지수 이평이 상승 변곡이 나타날 때를 주목하면 좋다는 것과, 더 좋은 건 이렇게 SOPR이 1에 가까워진 부근에서 바로 그 상승 변곡이 나타나게 되면 더 신뢰가 있고 더 큰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을 보시면 4차 반감기였던 24년 4월 20일 반감기 이후 흐름에서는 이렇게 1 미만으로 잠시 파고들었다가 상승 변곡이 나왔던 경우가 총 4차례가 있었고요. 지난 3월에서 9월까지의 조정 때였죠. 그리고 10월 10일 경에도 SOPR의 상승 변곡이 나타났었는데 이때는 1 근처에서 변곡이 나타나고 그 이후로 12월 17일까지 쭉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어떤가요? 아직은 SOPR 30 지수 이평선은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 지표가 상승 변곡이 나타나는 것을 충분히 보고 들어가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돈은 아주 소중한 돈들이죠. 더 확실한 타점에 물량을 투입하는 것이 나중에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데이터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매수할 타이밍은 오고 있으나 우리가 조금 더 조심히 접근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차트를 가지고도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건 제가 사냥개미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데이터들 말고도 수십 가지 다른 온체인 데이터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홈에 있는 입장 링크를 참고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